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이 든다는 착각, 저자는 베카 레비, 출판사는 한빛비즈입니다. 매년 가을이면 나는 예일대학교에 건강과 노화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노인을 생각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표현 5가지를 적어보게 한다. 진짜 노인이어도 되고 상상 속의 노인이어도 된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정답도 오답도 없으니까요. 머릿속에 연상되는 단어를 뭐든지 적어보세요. 나는 모두에게 이렇게 당부한다. 당신도 똑같이 해보자. 노인을 상상할 때 가장 처음으로 떠오르는 단어나 표현 5개를 나열해보자. 다 적었으면 그 단어들을 살펴보자. 그 가운데 긍정적인 단어는 몇 개인가? 부정적인 단어는 몇 개인가?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표현을 몇 개쯤 적었을 것이다. 보스턴 외곽에 사는 79세 바이올린 제작자 론의 목록은 이렇다. 로망, 느리다, 아프다, 괴팍하다, 완고하다. 이제 연금수표를 수령하려 옛 일터인 연필 공장에 들른 82세 중국인 할머니 비의 목록을 살펴보자. 현명하다, 경극을 좋아한다. 손자들에게 책을 읽어준다. 많이 걷는다. 너그럽다. 이렇게 상충하는 2가지 시각은 각 문화를 널리 지배하는 연령인식을 반영한다. 이런 인식은 우리가 고령의 가족을 어떻게 대할지, 생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지를 결정한다. 궁극적으로 이런 인식은 노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 그들의 정력과 기억력, 수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노화에 대해 선입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만 어디 사는 누구가 됐든 그런 선입견이 없지 않다. 불행히도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문화 집단은 부정적인 연령인식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인식을 조사하여 그 원인과 작용 방식을 밝힌다면 우리는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뿐 아니라 우리가 늙어가는 방식 자체를 바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고정관념은 주로 무의식적으로 생긴다. 뇌는 우리가 의식하기 10초 전부터 판단을 내린다. 노벨상을 수상한 신경과학자 에릭 캔델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생각의 약 80%는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문 손잡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을 때는 유익하지만 사람들에 대한 인상을 갖거나 판단을 내릴 때는 이런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정관념은 우리가 다른 인간들을 신속히 평가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런 관념은 관찰이나 경험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서 무비판적으로 흡수한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타인을 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사회적 존재인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얻은 사회적 인식을 지니고 있다. 워낙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우리를 속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런 인식은 암묵적 편향이라는 무의식적인 과정을 초래해 우리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반사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게끔 영향을 줄 수 있다. 암묵적 편향은 의식적 믿음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서 줄이기도 그냥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암묵적 편향에는 흔히 구조적 편향이 반영되기 때문에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고령의 구직자에 대해서도 구조적, 암묵적 편향, 즉 연령차별이 존재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력서의 다른 내용이 동일할 경우 고용주들은 좀 더 젊은 지원자를 고용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의사에게 증상과 회복 가능성이 동일한 환자들의 사례를 보여주면 젊은 환자들에 비해 나이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를 권할 가능성이 훨씬 낮다. 구조적 편향과 암묵적 편향 사이의 경계는 흐릿터분하고 엉성하다. 문화에 기반한 구조적 편견은 우리의 인식에 스며들어 무의식 중에 작동할 수 있다. 그 결과 의식적으로 어떤 인식을 가졌든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무의식적인 편견이 있다는 연구가 적지 않다. 고정관념을 업으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잘 휘둘리는 타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연히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살다 보면 둘 사이의 불편한 괴리가 불쑥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 쌀쌀한 가을의 일요일 아침, 달리기 경주를 시작하고 200m쯤 달려 키 큰 느릅나무 군락을 지나가는 순간 소름 끼치는 뚝 소리가 들리더니 무릎 뒤편이 못 견디게 아프기 시작했다. 나는 비틀대며 끙끙거렸다. 우리 가족은 모두 달리기를 좋아한다. 준비 운동으로 몸을 서서히 풀면 근육이 너무 당기거나 찢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다.
딸 아이도 스트레칭을 안 하고 급히 달리다가 근육이 삐끗한 지 채 한 달도 안 됐을 무렵이었다. 내 몸이 산산조각난 것이 아니라는데도 안심은커녕 걱정이 찾아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부상의 원인을 준비 운동이 아닌 다른 데서 찾았다. 나이 탓을 한 것이다. 나이가 들면 몸이 부실해진다는 의식적으로는 믿지 않는 상관관계를 떠올렸다. 더구나 나는 대학원부터 쭉 노화를 연구한 사람이었다. 그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주위 환경에서 주입받은 부정적 고정관념이 나이가 들면 연약해진다는 두려움으로 돌연 구체화되었고 그 결과 무릎 통증의 원인을 엉뚱하게 짚은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나이 고정관념의 가장 해로운 점이다. 이런 고정관념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행동과 판단을 왜곡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저지하지 않으면 감정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내가 사회심리학자로 첫 발을 내디딜 무렵 나이 고정관념에 대한 기존 연구는 고령자를 바라보고 대하는 어린이와 젊은 성인들의 태도에 연령인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머물렀다. 나이 고정관념이 고령자 자신에게 주는 영향은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내 할머니가 노인을 차별하는 가게 주인의 부정적인 나이 고정관념에 동화되고 반응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 나는 이런 사건이 앞으로 또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연령인식의 힘을 유리하게 이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우리 자신의 노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문화 집단의 나이 고정관념이 어떻게 우리의 뼛속 깊이 스며드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나는 고정관념체와 이론이라는 틀을 개발했다. 이 이론은 부정적인 연령인식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본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인식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반대로 긍정적인 연령인식은 우리의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를 낸다. 이 두 가지 가정을 뒷받침하는 내 연구는 5개 대륙에서 여러 학자들이 실시한 400건 이상의 연구로 검증되었다. SET에 따르면 나이 고정관념은 4가지 메커니즘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1. 어릴 때부터 평생에 걸쳐 사회에서 흡수되어 내재화된다. 2.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
3. 자기 관련성이 생기면서 영향력이 커진다. 4. 심리, 생체, 행동 경로를 통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 연령인식이 이렇게 맞물린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의 뼛속 깊이 스며들며 평생에 걸쳐 연령 암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자. 1. 평생에 걸친 내재화. 아이들은 어른들의 불형적인 인식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3살밖에 안 된 아이들도 이미 나이 고정관념을 비롯한 문화적 고정관념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내재화했다. 미국과 캐나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고령자를 이미 동작이 금뜨고 정신이 어수선한 사람으로 여겼다. 분류하는 경향은 훨씬 일찍 나타난다. 고작 4개월 된 유아도 얼굴을 나이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가 속한 문화와 사회로부터 온갖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받아들이지만 부정적인 연령인식은 특히 쉽게 흡수한다. 많은 사람들이 물그릇에 담긴 스펀지처럼 이런 관념을 빨아들이는 이유는 4가지가 있다. 첫째, 너무 흔하기 때문이다. WHO에 따르면 연령차별은 오늘날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사회적으로 쉽게 용인되는 편견이다. 둘째, 인종이나 성별, 고정관념과 달리 사람들은 그 대상이 되는 연령대에 이르기 수십 년 전부터 나이 고정관념을 접해왔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대하려 하지 않는다. 셋째, 고령자들이 거주하고 일하고 사교활동을 하는 장소는 종종 나머지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아이들은 고령자들이 어떻게 분리되는지를 알아차리고 이런 사회적 분리가 여러 연령대 사이에 본질적이고 의미 있는 차이에서 나온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사실은 권력자들이 고령자들을 소외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넷째로, 이런 고정관념은 고령자에 대한 광고나 매체에 담긴 메시지를 대량으로 접하면서 평생 동안 강화된다. 정신분석학자 카를 융이 주장했듯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나이 고정관념이 우리의 건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에 퍼져 있는 수많은 연령차별적 표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다가 나는 연령 고정관념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실험에서는 컴퓨터 화면 앞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화면에 보이지 않거나 흐릿하게 보일 만큼 짧은 시간 동안 단어를 노출시킨다. 이렇게 하면 인식 없는 지각이 가능하다. 스쳐 지나가는 단어 중에는 현명하다처럼 긍정적인 고정관념도 있고 죄악하다처럼 부정적인 고정관념도 있다. 그 후 참가자들은 복도를 걷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간단한 과제를 수행했다. 이런 식으로 나는 글씨를 얼마나 반듯하거나 비틀게 쓰는지, 얼마나 빨리 걷는지 같은 온갖 과제에 나의 고정관념이 무의식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했다. 연령인식은 심리, 행동, 생체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건강에 영향을 준다. 심리 경로의 한 가지에는 부정적인 연령인식을 흡수한 노인들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현상이다. 내가 최근에 고령의 영국 여성에게서 받은 편지의 첫머리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솔직히 나는 늙었다는 것이 창피해요. 왜냐고요? 사회가 나더러 창피한 거라고 하니까요. 행동 경로는 부정적인 연령인식을 흡수한 고령자들이 만년에는 건강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운명론적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다. 이렇게 암울한 시각에서는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무미해 보이므로 일찌감치 포기하게 된다. 우리 팀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연령인식을 지닌 노인들은 처방받은 약을 충실히 복용하지 않고 운동도 별로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건강을 해치는 행동으로 이어지면 결국 원래 갖고 있던 부정적인 연령인식이 강화되는 시기다. 세 번째는 생체 경로다. 우리는 부정적인 연령인식이 코르티솔 호르몬과 혈액 속의 C 반응성 단백질 같은 스트레스의 생체 표지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스트레스 생체 지표가 크게 치솟는 상태를 자주 겪는 사람은 조기 사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불행을 가져오는 3중 작용이다. 문화 속의 부정적인 연령인식은 이렇게 우리의 건강에 침투해 수명을 단축시키고 행복을 감소시킨다. 듣기 불편하겠지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신체 징후를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연령인식을 차단하고 전환하면 심리, 행동, 생체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의 고정관념이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그토록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연령인식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자신에 대한 다른 고정관념도 비슷한 영향력을 갖는다. 일례로 시험 전에 인구 통계 설문지에
자신의 인종을 밝히게 하면 흑인 수험생은 백인 수험생보다 대체로 나쁜 성적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인구 통계 설문지가 생략되었을 때는 시험 점수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인종과 지적 능력을 연관시키는 고정관념이 워낙 강하다 보니 수험생들에게 인종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만으로 그런 결과가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 참가자들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부각하는 실제 TV 광고를 보여주었다. 그 광고가 리더십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는데도 이어진 실험에서 여성들은 리더 역할을 맡는 것을 꺼렸다. 그 광고 가운데 하나에는 새 미용 제품을 선물 받고 너무 기뻐서 침대에서 펑펑 뛰는 젊은 여성이 등장한다. 어느 집단에 대한 한 가지 고정관념. 여기서는 여성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고정관념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다른 고정관념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고정관념도 그중 하나다. 광고에는 나이 고정관념도 꽤 많이 등장한다. 나이 고정관념은 인종이나 성별,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작용한다. 고령자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 관련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년기에 이르기 전에는 자신이 고정관념의 대상이라기보다 고정관념을 갖고 노년층을 바라보는 주체이므로 이런 고정관념에 의문을 품거나 저항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과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사람들은 노인이 되어도 새로 속하게 된 집단인 노년층이 아니라 청년층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연령인식은 비관적 사고나 낙관적 사고와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긍정적인 연령인식은 긍정적 사고의 한 측면이고 부정적인 연령인식은 부정적 사고의 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연구를 통해 행복이나 우울 같은 일반적인 감정과 별도로 연령인식 자체가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양,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속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연령인식은 정서적 태도, 이를테면 유리잔이 반쯤 찼다고 보는 성향인지 반쯤 비었다고 보는 성향인지에 관계없이 우리의 건강을 실제로 손상할 수도 개선할 수도 있다. 다행히 우리가 연령인식을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며 그런 인식을 흡사한다 해도 그대로 고정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문화 집단마다 연령인식이 얼마나 철저히 다른지를 보여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서 노인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문구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지혜라는 대답이 가장 많지만 미국에서는 대개 기억력 감퇴를 가장 많이 떠올린다. 연령인식은 건강관리와 일할 기회를 비롯해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고령의 환자들은 우울증 때문에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아가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 이 전문가들은 우울증이 노화의 정상적인 일부라고 널리 믿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은 정신건강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나이 든 환자들은 돌볼 가치가 없는 존재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노동시장에서도 부정적인 연령인식은 흔하다. 고령의 근로자들은 효율이 떨어지므로 제거되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68세 이상 미국인의 3분의 1만이 고용되어 있는 상태다. 페이스북 직원의 중위 연령은 28세, 구글은 30세, 애플은 31세다. 기술 분야에 필요한 능력은 젊은 사람들만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유독 그 분야에 부정적인 연령 인식이 퍼져 있는 탓일까? 애플의 전설적인 엔지니어 J.K. 세인버그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는 애플의 운영체제를 인텔로 옮겨 맥북을 오늘날의 히트작으로 만든 극비 사업인 마클라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애플에서 21년을 일한 그는 아직 50대일 때 조기 은퇴했는데 얼마 못 가 지루하고 초조해졌다. 자신의 능력을 유용하게 쓸 방법을 떠올린 그는 지역 애플 스토어에 시간제 일자리에 지원했고 그의 면접관들에게 곧 연락하겠다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세인버그는 면접 때 자신의 나이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수십 살이나 많았기 때문이라고 짐작했다. 부정적 연령인식은 온갖 유형의 암묵적 편견 가운데 가장 쉽게 용인된다. 이런 인식 때문에 고령자들은 나이 외에는 아무 이유도 없이 활기찬 동네, 진료소, 노동시장에서 밀려난다. 노화는 생물학적 과정이지만 늙는다는 것의 의미를 둘러싼 우리의 인식이나 관행과 무관하게 생물학적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연령인식이 과학적 사실보다는 문화적 편견의 산모님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 건강에 유전자가 주는 영향은 25%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종종 있는다. 25%라는 말은 건강의 4분의 3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 요인으로 결정된다는 뜻이다. 내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통제 가능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연령 인식이다. 우리의 기억에는 이따금 누전이 생긴다. 얼마 전에 본 영화 주인공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거나 방에 들어왔지만 무엇을 가지러 왔는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왕왕 있다.
누구나 이런 답답한 정신 상태를 경험한다. 이렇게 기억력이 흐릿해지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가리켜 우리는 노인 건망증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든 나이대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굳이 노인 건망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의 뇌 기능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뇌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는 능력엔 신경가소성은 오랫동안 젊은 뇌의 특징처럼 여겼지만 사실은 노화가 진행되는 내내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늘고 있다. 그 말은 나이가 들수록 뇌는 퇴화할 수밖에 없다는 흔한 고정관념이 알고 보면 거짓이라는 뜻이다. 어떤 종류의 기억력은 노년기에 더 좋아진다. 그중 한 가지는 사과의 다양한 색깔 같은 일반 지식에 대한 기억엔 의미 기억이다.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기억도 있다. 자전거 타는 법처럼 일상 행동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절차 기억이 그 예다. 한편 일화 기억은 나이가 들수록 쇠퇴하는 경향이 있다. 일화 기억이란 폭풍우가 치던 어젯밤에 집 위에서 번쩍이는 번개를 본 경험처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개인의 일화에 대한 기억을 가리킨다. 모든 노인은 이 마지막 기억 유형에 쇠퇴를 겪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런 기억도 개입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자, 특정 순간에 특정 사람들에게 특정 형태의 기억력이 실제로 저하된다면 노인 건망증이라는 표현이 옳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아직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기억력은 감퇴할 수 있으며 우리의 뇌는 노년기에도 가끔의 실수를 보상하고도 남을 새 연결을 형성한다. 한마디로 특정 유형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노화 그 자체보다 우리가 노화를 대하는 바라보는 태도와 관계가 있다. 즉,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속한 문화가 가르쳐주는 방식, 우리 자신이 가진 믿음의 영향을 받는다. 60세가 되던 1992년에 존 베이신저는 존 밀턴의 신라권 암기에 도전했다. 신라권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에덴에서 추방된다는 내용을 담은 18세기 서사시다. 존은 캠퍼스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동안 한 번에 7줄씩 외우는 속도로 시작했다. 애초에 전부 다 외울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존은 일단 뭔가를 시작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끝장을 보고야 마는 사람이었다. 8년 후 그는 70대가 끝나고 새 천년이 밝아올 무렵에 존은 6만 자 분량의 방대한 시를 완전히 암기하는 데 성공했다.
파리 대왕 같은 소설 한 편과 맞먹는 길이었다. 그의 조는 사흘간 이 시를 읊는 특별 낭송회를 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전편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만난 날 아침에 그는 머리를 푸는 의미로 12편 중 한 편을 전부 암송했다. 그런데 조는 신라권 하나로 끝내지 않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늙어가는 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어 왕의 상당 부분을 암기하고 이것을 1인극으로 각색했다. 얼마 전 그는 전투 장면을 묘사한 엘프리드 테니슨의 시 경기병대의 돌격을 외운 다음 시끄러운 로큰롤 밴드와 함께 공연하기도 했다. 우리의 대화 중에 조는 자신의 기억력이 보통 수준도 못 된다고 강조했다. 그 아내와 딸은 총기를 타고난 사람들이지만 조는 해야 할 일을 적어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수첩을 어디에 뒀는지도 종종 잊는다. 검사 결과를 봐도 존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의 기억력은 평균을 넘지 못했다. 웨슬리언 대학교의 심리학자 존 시먼은 존의 성과에 매료되어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는지 밝히는 실험을 실시했다. 일상 과제에 대한 그의 기억력은 역시나 그저 그런 수준이었다. 시먼은 이렇게 결론 내렸다. 뛰어난 암기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조는 아주 평범한 기억력도 개발하려는 의지나 올바른 연령 인식과 결합하면 근육처럼 튼튼하게 발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좋은 본보기다. 농인극장에서 일할 때 조는 자신이 읊는 지문에 동작을 더해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바꾸면 대사가 쉽게 외워진다고 느꼈다. 수십 년 후 신라권 암기를 시작할 때도 그는 소리에 자연스러운 동작을 더해 원문을 구체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방법으로 시의 감성적인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동시에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농인들에게서 얻은 소중한 교훈을 한때나마 자신의 문화로 받아들였고 수십 년 후에는 그 문화의 힘을 빌려 놀라운 암기 능력을 선보였다. 존의 삶을 들여다보면 보편적인 인식과 달리 기억력은 고정되고 한정된 신경 자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좋네 나쁘네 단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학적 악화의 경우는 예외이지만 이때도 기억력 저하가 항상 기정사실은 아니다. 기억력은 유연함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사실 조는 대부분의 인지 관련 연구 문헌에서 노년이 되면 쇠퇴한다고 보는 기억 유형인 일화 기억을 비범하게 이용했다. 우리 팀은 고령의 참가자를 모집해 하버드대 심리학과의 연구실로 데려왔다.
그들을 컴퓨터 화면 앞에 앉힌 후 화면 중앙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화면 아래 위로 단어들이 인식 없는 지각이라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을 만큼 빠르지만 인식이나 흡수는 가능할 만큼 느린 속도로 지나갔다. 참가자들이 얼핏 스쳐 갔다고 생각한 단어는 현명하다, 영민하다, 박식하다 또는 알츠하이머, 놀새하다, 오락가락하다처럼 노년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관련된 단어들이었다. 점화전후로 참가자들은 격자 위에 표시된 점의 패턴을 확인한 다음 빈 격자 위에 똑같은 패턴으로 노란 점을 찍는 기억력 테스트를 받았다. 세 문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쓰인 것과 동일한 과제였다. 나는 점화 기법이 노화에 대한 참가자들의 관점을 바꾸는데 이용될 수 있는지, 그것이 노년에는 쇠퇴한다고 알려진 기억 유형을 악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단 10분 동안 긍정적인 나이 고정관념을 주입받은 참가자들은 기억력이 향상되었다. 10분간 부정적인 나이 고정관념을 주입받은 경우에는 기억력이 비슷한 정도로 쇠퇴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60세든 90세든 고등학교 중퇴자이든 의대 졸업자이든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컴퓨터 화면 앞에 처음 앉는 사람이든 숙련된 프로그래머이든 참가자들에게는 같은 형태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 이후로 우리의 연령 인식 기억력 실험의 결과는 미국의 연구소에서 1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한국 등지에서도 여러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 실시되었다. 5개 대륙에서 진행된 연구는 우리가 얻은 결과의 보편성을 입증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보자. 노화는 생물학적 과정이지만 사회적, 심리적 과정이기도 하다. 노화와 그것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기억력과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바꿀 수 있다. 평범한 기억력을 지닌 존 베이신저 같은 사람이 소설 한 편 길이의 시를 암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때문이다. 나는 존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 거대하고 웅장한 기억력을 만든 동기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그리스의 이상과 차곡차곡 쌓아온 지식과 훈련이 큰 보답을 하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라는 믿음에 힘입었다고 대답했다. 신라곤이라는 시인은 이제 그에게 머릿속에 품고 다니는 기억의 전당과 같다고도 했다. 그는 90세 후반까지
바흐의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한 파블로 카살스가 된 기분이라고 했다. 음악은 흐르고 기억의 전당은 그의 머릿속 영광스러운 공간에 우뚝 서 있다. 지금까지 나이 든다는 작가에게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